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확대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내일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관망세로 바뀌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주류 업계를 비롯한 음식료 업계 주가가 환호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어제는 롯데칠성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롯데칠성 음료의 주가가 1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매출액은 6,263억 원, 영업이익은 5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16%, 또 영업이익은 85%나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대비해서 35%나 높게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주류 사업 매출이 21%는 것이 가장 큰 깜짝 실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소주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더해서 출고가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주류업계 실적이 속속 실적 발표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도 1분기에 국산 맥주 가격 인상 효과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료주와 관련한 최근 기사들 몇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를 뚫은 진격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가 4월 27일에 내놓은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하면서 1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과일, 6kg 인기 등 트렌드 파악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가 성장의 비결이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K라면 3월 수출이 7천만 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4월 25일에 내놓은 기사인데요. 올해 3월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전월 대비해서는 36% 증가하면서 7,15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K라면의 인기 급증의 원인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 미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기사는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기사인데요.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한다. 조선일보가 4월 25일에 내놓은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28일부터 파묘 수출 중단을 선언했죠. 국제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물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파묘의 56%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앞으로 가격 전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파묘가 가정용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사들을 보면 앞으로 음식료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제품 가격 인상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지난달 코스피 음식료 업종 지수를 살펴보면 6.26%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8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인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주는데요. 다만 증시가 부진한 와중에도 이 선방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설 시점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급등한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2분기 말부터 식품 소재 업체들을 시작으로 원가 부담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실적이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식료 관련주가 곡물 상승과 이 리오프닝 해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주가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먼저 최근에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관련주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음식업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한 가지 더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또는 소비재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음식료품의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월에 이제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3월에 이제 소주 출고가가 7.9% 인상이 되고 맥주 출고가는 7.7% 인상이 되면서 과거에도 여러분들 하이트 진로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또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충분히 올해도 추가적인 또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인상 및 판매 호조 등 그리고 비용 통제가 되고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오늘도 보였는데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트 진로가 오늘 좀 꼬리를 달면서 3%까지 상승했지만 지금 많이 좀 눌려 있죠. 그래서 오늘 상승분을 거의 지금 반환하면서 1% 이내로 0.8%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눌리는 부분은 크게 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36,000원 정도 구간 정도를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3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권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서 공략하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종목도 같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롯데칠성인데 똑같죠 여러분들. 롯데칠성도 하이트 진로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는데 롯데칠성은 이제 병류는 7.7% 그리고 페트는 6.7%를 인상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2.3% 정도 기대가 된다 이런 증권사의 또 내용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롯데칠성도 하이트 진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롯데칠성이 좀 오늘 많이 밀렸죠. 하지만 이전에 좀 많이 어제도 많이 상승한 부분 오늘 기준에서는 4.5%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눌리는 또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하락폭은 크게 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롯데칠성은 가격 기준에서는 18만 원 정도까지 기준을 잡고 추가 매수 또는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영업 시간이 이제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류의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은 충분히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료품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곡물 관련해서 오늘 제한대장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고 오늘도 시가 기준에서 큰 폭으로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에 16%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많이 눌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눌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4,5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한대장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공략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대장은 설탕을 주류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금
대한제당 기준에서는 계열사가 이제 TS 사료와 중국 최용서 사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료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지만 지금 좀 눌렸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격 인상의 판매 호조까지 또 이게 또 실적으로도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셨죠.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분석을 하셨고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하셨습니다. 자, 최근 수입 밀, 옥수수 파묘 등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미 좀 반영이 된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2분기 실적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의 10% 비중을 좀 차지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볼 거는 지금 5월에 우크라이나의 지금 밀에 대한 파종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 가격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밀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인립 함유의 수출 중단으로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관련주들, 특히 식용유 관련주들, 샘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눌렸죠. 그래서 인립 함유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수출 제한은 자국에서 소규모 기업들의 이제 사재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팜유에 대한 가격이 2배 이상, 식용유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수출 제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분할 매도로 해서 관망하면서 공략할 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제 기업에게 비용으로 부담스럽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격 전가력을 더 이상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올해 컨센서스 기준에서 더 높은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려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 해제 이슈로 인해서 또 특히나 지난달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는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좀 쉬어가는 단계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밀 가격의 상승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또 존재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 인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용품들이 충분히 좋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식료품들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곡물 가격이 오를 때 식료품 관련주들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의 가격 전가력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아무래도 비용 증가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스럽겠지만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해서 기업들은 그 이상 전가력을 이제 그 이상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원자재 가격이 20%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격 전가력을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30% 또는 40% 이건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이상 적용해서 상품 가격을 또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한류의 재도약이 두드러지면서 특히나 K푸드라고 하겠죠. 역시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라면, 치킨 등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현재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정리를 한 게 일단은 코로나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수출도 크게 상향되면서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3월부터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 다시 하면서 봉쇄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영업 제한이 또 제한이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주들은 충분히 인플레이션 기준에서는 수혜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업종들, 특히 식품 관련주들이 충분히 올해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꼽고 계신 탑픽 종목 있다면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밀 파종 시기가 지나가는 만큼 밀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무게가 실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식품 관련주들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특히 좋은 또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 4분기까지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는 식품 관련주들 인입 환류의 우려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식품 관련주들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진로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아무래도 이전에 3월에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충분히 올해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주류 가격을 인상할 때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를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이제 이어서 식품 기준에서 이제 또 삼양식품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여러분들에게 차트 기준에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일본 기준에서 96,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닿으면서 충분히 지금 삼양식품은 지금 공략하기에 좀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오뚜기, 오리온 먼저 말씀드리면 오리온 지금 상당히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지금 잠깐 반등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본 기준에서 지금 5일선이 60일선까지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지금 가격 기준에서 오늘 3% 밀리면서 3-4% 밀리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21선과 거의 이제 맞닿았기 때문에 21선의 지지 가격대를 기준 잡아서 대략 9만 원 정도 기준에서 한번 공략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뚜기 기준에서는 3월 24일 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지금 이 이하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4만 원으로 이탈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그 위에서 이제 44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오뚜기 기준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대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제가 롯데칠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제 주가가 10%나 올랐고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롯데칠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롯데 칠성도 저도 하이트 진로와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실적 기대치 이상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또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지금 이전의 실적은 아무래도 거래두기가 해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올해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업시간이 제한이 풀리면서 아무래도 주류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해서 더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또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뭐 하이트 진로 그리고 롯데 칠성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롯데 칠성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은 19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인데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봉 그리고 뭐 주봉 기준에서 또 월봉 기준에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오프닝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뭐 주류, 식음료 이쪽은 또 여름 수혜주로도 꼽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또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양식품, 오리온, 오뚜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는 걸까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미국 국제금리가 이제 장중 3% 찍었었죠. 찍고 나서 나스닥 낙폭이 확대되다가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주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장 초반부터 그러한 흐름에 동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소재 섹터라든가 뭐 PCB 전반적으로 성장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제 시작된 일어난 날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엔터주들도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 대략 오후장 들어서 걔도 좀 지수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는 그 나스닥 선물이 한 장중에 0.5%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거의 강보합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고스란히 이제 국내 증시도 반영이 되는데,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FOMC를 바로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5월 6일에 이제 이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 6천 원 넘게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지수의 방향성은 선물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오늘 기술적 반등들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반등은 나왔는데, 일단 지금 FOMC 경계가 앞두고 나서 좀 경계 심리가 좀 발동하다 보니까 지수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그게 좀 변화가 좀 생겨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시장의 반등은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한마디야 키포인트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 꼽아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발전 산업 육성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들이 초반에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키워드 주셨고요. 농기계 관련주 강세 키워드, 또 엔터주 강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키워드 주셨습니다. 플라잉카 기대감 확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 UA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 꼽으셨고 PCB 관련주들의 반등, 여기에 무역대표부가 과거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부과했던 이 보복 관세 처리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역시 키워드 주셨습니다. 키워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 원전 정책 국정과제 발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는 키워드에서는 우진을 꼽으셨고요.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는 TYM을, 엔터주 강세 속에서는 하이브를, 또 UAM 관련 후속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하이즈항공 키워드 주셨고요. 또 PCB 관련주로는 대덕전자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ENF 테크놀로지를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 투자 의견 살펴볼 종목은요. 하이브, 하이즈항공,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먼저 하이브에 대한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최근에 많은 또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브에 대한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이브가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업이익은 한 370억 정도 나왔고요. 컨센 대비해서는 4.9% 미달이 나왔는데, 컨센 미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수가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있고 전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일단 동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BTS의 군입대 문제거든요. 이게 전원이 입대할지, 뭐 돌아가면서 입대할지, 뭐 병력이 될지 이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하이브가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갖고 있고, 이게 엔터주 전반을 끌어내린 지금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일단 BTS 입장에서는 그 지금 6월달에 다시 컴백을 확정을 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또 투어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이브 첫 걸그룹이죠. 그 르세라 팀이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데뷔 직후에 지금 13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저도 오늘 좀 뮤직비디오 좀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얼굴도 한 2명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아이즈원 출신들 멤버가 있는데,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BTS였던 그 공백을 후속 걸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에 여러 가지 원청한 지금 그 ITS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이제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도 한 40배 정도, 내년 기준으로 30대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뭐 50배에서 90배까지 PE를 받았던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상당히 덜었다는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0.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기 키워드로 주셨는데 그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하이즈항공을 주셨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하이즈항공은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하이즈항공이 지금 그 UAM 관련주, 뭐 플라잉카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거의 최근에 이틀 연속 지금 급등세가 나타났죠. 어디에도 사실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고요. 오늘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좀 밀린 모습인데, 하이즈항공이 지금 실적이 딱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 매출도 2020년도에 줄었다가 작년에 약간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UAM 관련 그 후속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보잉의 이제 1차 협력사로 이제 플라잉카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사실 또 지난달인가요? 그 보잉 쪽에 그 43억 규모의 날개 부품을 이제 납품했다는 공시가 나와서 그때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쪽에도 그 드론 관련 그 복합재 부품을 공급하면서 지금 항공 관련 부품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정부 관련 테마주들이 그 대장주가 한번 움직이면 후속주들을 찾는 데 분주해서 오늘도 뭐 농기 관련 종목도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뭐가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같이 한번 크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그 주가 단기 과열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차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장공은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스탑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ENF 테크놀로지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 고견 드리겠고요. 최근에 동사가 이제 그 기관 수급이 특히 투신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온 주가가 관리가 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지금 그 주가 버티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사실 어니서크가 좀 상당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고 작년 1분기까지 보면 그리고 그 판가를 인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재료가 되는 피오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급등 그 피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 동사 영업이익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최근의 흐름이 피오 가격이 상당히 고전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고 작년 3분기부터는 판가 인상을 상당히 단행한 상태에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동사의 핵심적인 거는 그 동사가 이제 보통 50원당 그 영업이익률이 한 2.5에서 3% 변화가 생기거든요. 동사가 이제 환했지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평균 그 환율이 1분기 때 한 1,080원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그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고 한 1,23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한 15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7.5에서 9% 정도의 상향이 가능하다는 거고 동사가 이제 그 프로세스 케미칼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 경쟁도 상당히 갖고 있고 최근에 동진세미캠과 같이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 관련 종목들이 그 주가 흐름도 괜찮은데 여기에 그 포토 레지스트용 그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 오늘 좀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원희 QNC가 사실 좀 대장입니다. 원희 QNC라든가 월덱스 이런 그 쿼츠 파츠 종목들이 굉장히 세고요. 뭐 TCK라든가 그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은 모습인데 소재 쪽, 소재 부품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고가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흔치 않은데 ENF 테크놀로지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시세가 가장 약하긴 하지만 바닥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ENF 테크놀로지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 판가가 인상됐고 원가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워낙 약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좀 강하게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동사가 이제 오스틴 공장에도 이제 그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이제 미국 이제 파운드리 공장 쪽에 이제 그 확대도 동사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될 것이고 조만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에 방문을 하죠. 여기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 법인의 이제 불산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단에서도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단에서 그동안 동사의 실적을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좀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연초만 해도 동사의 실적 추정을 영업이 한 600억에서 660억 정도로 봤는데 최근에 시장에 좀 얘기 좀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은 한 700억 이상 700에서 800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700억을 잡으면 영업이익에서 10배 잡아서 시가총액 7천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35,800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는 그 7천원 산정하면 49,000원 정도 되니까 정고점 트라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 목표 주가 49,000원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매수는 뭐 종가로 좀 들어가도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다, 뭐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사실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꼽으셨는데요.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고 의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시죠. 통시지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예,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전환이 됐군요. 0.09% 내리면서 2684.9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봉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이 됐었는데 2,700선을 7거래일 만에 장중 터치가 됐었습니다. 다만 계속 흘러내리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2,68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예,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외국인들도 1,007억 원 정도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기간이 1,95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오늘 0.5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LG 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4%, 0.6%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죠.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은 2% 빠지면서 18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가 강하죠. 2.29%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도 모처럼 1.72% 상승인데요. 네이버도 0.71% 오르면서 28만 3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세 유지가 됐습니다. 0.71% 오르면서 908.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봉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91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역시나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0.71%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주식을 샀습니다. 1,271억 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이 1,156억 원, 외국인들이 4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 대장주이자 코스닥 1위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4%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이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LNF도 3% 급등.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시장 마무리 전략 짜겠습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힘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든 오늘장 흐름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마 장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IT주들도 아침에 조금 어제 미국 시장 다스닥이 좀 반등이 줘서 아침에는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좀 탄력이 떨어졌죠.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부 종목들 뭐 후성, 에코프로비엠 뭐 강세로 여전히 마감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아침에 움직였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서는 조금 올라가는다 싶었는데 뭐 많이는 아니었고 삼성전자가 뭐 급등하겠어요. 1.6% 올라갔다가 지금 0.3% 종가상으로 0.3%로 마감을 하니까 좋다 말았죠. 대부분 다. 자, 나머지들도 좀 비슷한 양상인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급등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인수위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에서 종목들이 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도 약간 조금 실망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인수위,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할게요.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얘기가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시세 부침을 한 번 정도는 줄 텐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수 흐름을 보면 코스피 급락 나온 거 아니죠. 마이너스 0.26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0.5%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장중에 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0.64% 정도로 조금 밀려있는 상황. 그래서 분위기는 지수가 급락은 아닌데 약간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간 종목과 가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별로 힘을 내질 못했어요. 오늘 화장품주들 좀 조정을 받았고 음식업종도 조정받았고 그리고 아침에서 농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빠졌습니다. 흔들렸어요. 뭐 대한제당, 그다음에 뭐 대주산업, 뭐 아침에 막 상한가 가듯이 막 날아갔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시장이 박스권장이고 이미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튀어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급등보다는 저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웃긴 게 농업 관련주 쪽에서 비료 관련주들은 오늘 흔들림이 좀 심했지만 농업 관련주 쪽에서 그 농기계 관련주들은 아주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대동기어 상한가 갔고요. 대동기어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TYM이라는 것도 농기계 관련주 쪽인데 농기계 관련주들,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을 해서 이제 비료가 있고 농약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뭐 종묘가 있고 뭐 씨앗이 있고 뭐 사료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농업 관련주 쪽에서 이제 그쪽에 있고 한데 과거에서는 농업 관련주라고 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영상이었지만 지금은 농업 관련주에서도 그 안에서 못 움직였던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농업 관련주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인수위에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나와서 로봇 관련주도 강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들을 쫓아가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체감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강세에 있는 몇몇 종목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좋겠죠. 그런데 아침에서 쫓아갔던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그러면서 중소형주, 테마주, 강세 장세인데 오늘은 요쪽이 움직였으니 그 요쪽이 농업 관련주 쪽이었죠. 그래서 비료는 떨어지고 농업 관련주에서 그 기계 관련주 쪽이 움직였으니 내일은 또 새로운 혹은 뭐 기존 내에도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위에서 오늘 11시에 발표를 이제 110개 정도의 이제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모든 테마를 아우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얘네들이 집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테마를 하나를 밀어야 되는데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인수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인수위 얘기가 이렇게 얘기 다양하게 했으면 세력들이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잠잠했어요. 뭐 특별하게 오늘 뭐 갑자기 뭐 원전 테마가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뭐 K컬처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K컬처가 뭐 급등을 하거나 뭐 하여간 그런 게 없었으면 오늘 그냥 잠잠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세력들이 뭔가의 테마를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니까 오늘 종목들 테마주들이 급성을 부리면서 급등이 안 왔다 그래서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러면 지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스권이잖아요. 오늘 급락 나온 것도 아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테마주 장세, 좋은 장세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신의 한 수랑 아침에 이제 시점 매매 정수도 같이 잘 보시면서 테마주들 움직이는 흐름들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로는 이제 서전기전. 자, 원전 테마주들, 그래서 전력, 전선, 이 관련주들, 인수위에서 일단 탈원전 정책 폐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원전 테마주들 뿐만 아니라,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미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미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도 있을 거고,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모양들 보면은 지금 전선 테마주들하고 상당히 좀 닮아 있는데요. 강한 쪽은 이미 뚫어놓고 있는 게 있지만 이미 앞전에 있는 고점에서 이 부분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좀 눈치를 보는 그러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이제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도 그렇고 지금 대원전선도 좀 비슷하죠. 앞에 좀 거래 실렸는데 앞전에 고점의 저항, 일진전기 쪽도 마찬가지 앞전에 있는 저항. 나머지 뭐 재룡산업, 뭐 한전산업, 뭐 등등 뭐 이런 종목들. 비슷한 양상인데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이제 넘어서는 또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 그러면 이쪽에 전력 전선 이쪽 테마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전에서의 그 탈원전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원전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부분들을 따라가서 국내에서도 K 텍소노미라 해가지고 녹색 분류 체계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바로 요 탈원전 정책을 완벽하게 이제 폐기를 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담아서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탄소 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탄소 중립 에너지를 이제 그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정책 플러스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저탄소로 가는 부분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제 차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이런 상용화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얘기를 많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이전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요 서정 기전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고 이게 고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 다른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한전 KP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다른 원전, 전력, 전선 관련주들을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떠 있어요.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또 하나 떠 있는 게 휴림 로봇, 그렇죠? 이름이 헷갈려서. 자, 휴림 로봇. 굉장히 좀 강하게 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미래 이제 육성 사업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쪽이 조금 흔들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보유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전 매우 정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대주산업. 오늘 시세를 주고 좀 떨어졌죠.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적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뭐 끝났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싸게 주워 담아야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률은 거의 190%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샀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점수는 한 85점 우, 매수 포인트도 한 90점 수. 원자력 테마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